자, 오늘 강연자이신 우리 이유미 작가님의 양력을 잠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밑줄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및 작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 작가님이십니다. 저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9cm라고 아세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 네. 거기에 제가 2011년도 그 창립 멤버로 입사를 했고, 퇴사하면서 난 책방을 해야겠다, 이제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해 12월에 오픈을 해서 코로나 때 좀 잘 넘기고 해서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최근에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카피는 도대체 어떻게 쓰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네, 많이 읽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주제와 맞는 게 뭐지? 그거를 계속 발견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메모를 또 잘 하셔야 돼요. 메모가 또 습관이 돼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성 카피라이터들도 편집을 많이 합니다. 이 편집이 뭐냐면 책에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카피들이나 또 어떤 책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접목을 시키는 일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재료들을 갖고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을 꼭 빼놓지 않으시죠.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냐. 근데 사실 저는 영감을 어디서 얻는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틈틈이 계속 독서를 했고요. 계속 책을 읽고 그 독서하는 거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독서를 했어요. 그 남는 독서가 뭐냐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나만이 쓸 수 있는 내 자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회사 다닐 때부터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게 그냥 아예 몸에 배어버려서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 다른 영감이랄 게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어떤 그 컨셉을 갖고 카피를 써야 되는데 영감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9cm라는 회사가 물건이 지금은 조금 규모가 더 커져서 더 많아졌지만 카테고리가 되게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 회사다. 그러면 의류 쪽만 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뭐 의류 포함해서 푸드까지 뭐 라이프 스타일 통틀어서 그렇게 해서 카피를 다 그런 세일즈 카피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매일 출근해서 오늘은 또 어떤 카피를 쓰라고 할까 그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출이 되는 카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나 잡지에서 보여지는 그런 광고 카피와는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빨리빨리 사라지는 카피죠. 네. 회전율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쓴 카피가 조금 더 우리 고객들한테 글로써 인지가 되고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읽게 하자였어요. 우리 고객들이 사이트, 쇼핑몰이지만 여기 들어와서 배너에 광고 카피를 보고 그냥 그렇구나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읽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 우리의 뇌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이야기 형식을 더 잘 기억하니까. 제가 앞에 우리 그 고객이 와서 내 글을 읽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좀 넣어주자. 즉, 내가 쓴 카피에 스토리텔링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제가 써봤으면 쓴 후기를 쓰고요.
못 써봤으면 쓰면 어떻게 될까? 쓰면 내 그 일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좀 메인으로 쓰는 사람이었지만 저희 회사는 그 직원들을 조금 글을 많이 쓰게 시켰어요. 일부러. 예. 사장님이 그런 글 쓰는 거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을 좀 많이 쓰게 했고, 이런 이슈도 요일마다 직원들한테 좀 분배를 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직원들한테 많이 쓰라고 했을까요? 직원들은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뭐 성별도 다르고 또 뭐 아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혹은 나도 이런 거 쓰면 이렇게 편해지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글쓰기를 많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와 계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어? 이게 너의 지금 어떤 문제점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담백한 제안으로 쓰는 방식을 좀 고수했어요. 이런 동기부여와 계기가 되는 카피에는 이 세 가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추려봤더니 일단은 그 제품에 필요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카피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을 혹은 이 제품을 고객이 썼을 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편리해질지 그거를 카피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내가 먼저, 카피라이터면 카피라이터, MD면 마케터면 혹은 디자이너면 내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즉 그 제품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카피를 쓰려고 하면 당연히 고객들한테 공감되지 않는 카피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고객이 이 제품을 혹은 이 어플을 왜 써야지? 라고 고민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소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피도 그렇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쓰기가 두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단한 걸 쓰려고 해서예요. 대단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글 좀 읽어줬으면 혹은 내 카피에 어떤 큰 반응을 일으켜서 매출이 올랐으면 하는 그 마음가짐이 쓰기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을 이거 내 개인적인 건데 누가 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 이야기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것을 많이 살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객이 봤을 때 이게 내 얘기다 라고 느끼게 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 카피를 봤을 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봐요. 그런데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보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도 카피라이팅 계열의 책들의 뭐 추천사도 많이 쓰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책이 없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케팅 책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TV 광고나 이런 거 잡지를 막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스크랩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게 소설을 읽는 거였어요. 소설 읽는 거는 워낙에 20대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소설 읽는 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작가들의 그 문장에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문장을 썼지? 나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나는 이런 문장을 못 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필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가 아니라 필타. 그렇게 해서 나름 그걸 뭘 자료로 만들어야지라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수집한 문장 중에서
그거를 잘 응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그거를 접목시켰더니 괜찮은 카피가 나왔어요. 나도 그럴 때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의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쓰는 카피의 방법이 어느 순간 돼버렸고 그거를 이제 묶은 게 오늘로 쓴 카피, 오늘도 쓴 카피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써준 얘기를 계속 읽어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29cm 다닐 때 제 책상을 그냥 우연히 찍어놨던 걸 발견을 했는데 책이 엄청 많죠. 네. 이게 그냥 막 소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뭔가를 어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이해를 하면 그게 결국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제가 강의할 때 컨셉 키워드가 공감 카피라이팅이에요. 네. 우리 고객, 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카피라이팅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감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매체는 소설입니다. 소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밑줄 긋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장을 수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소설의 문장을 세일즈 카피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수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아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보이면 일단 수집하세요. 첫 번째로 사물이 들어간 문장. 그러니까 저는 그 물건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어떤 소설의 문장에서 물건이 등장을 하면 다 모아놨어요. 안경이 나온다, 가방이 나온다, 소설의 문장에 운동화가 나온다. 운동화를 이런 사람들은 꾸겨 신네. 가방을 이렇게 매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문장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계절이나 날씨를 표현한 문장이에요. 그 대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계절이나 날씨고 그 다음에 음식, 장소예요. 다 알고 있는 음식 혹은 다 알고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스몰 토크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열어가는 건데 그래서 평소에 계절을 나타내는 문장을 많이 모아놓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용해보자. 네, 내가 쓴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연령층을 나타내는 문장도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하지 못한 연령대 혹은 성별에 대한 그런 제품을 이야기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40대 남자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요 50대 남자들은 이런 제품을 주로 쓰는구나. 혹은 이런 말투, 혹은 이런 단어를 대화에 섞는구나. 그런 것들을 책에서 발견하면 모아놔요.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면 카피라이팅을 할 때 만약에 50대 남자가 써야 되는 물건에 대한 거를 하면 그들이 주로 쓰는 단어 같은 거를 카피에 녹여줘요. 이런 문장 수집을 활용한 카피는요, 단어나 문장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되는 상황을 많이 수집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연령대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직업 그런 것들을 소설의 문장으로 카피로 응용할 때 조금 남다른 다른 카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거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필터를 해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그냥 파일에다가 쭉 씁니다. 그래서 폴더를 나눠놓으면 더 좋겠죠. 소설 폴더, 에세이 폴더, 마케팅, 카피라이팅 이렇게 나만의 사전을 만드셔야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진짜 멋진 카피를 하나 써가지고 사람들 다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써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잘 버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그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잉 생산,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잉 생산 시대에 독창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재배치를 통해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재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삶은 디테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제가 쓴 문장은 아니고 헬 스테빈스라는 카피라이터가 한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거나 카피를 쓰실 때 놓치고 있었던 디테일에 관한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글을 다시 쓰실 때 내가 잊고 있었던 이런 디테일을 다시금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